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약 7,5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이 2025년 9월 30일 날로 네. 끝나죠. 그러면서 그거에 삐친 거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선되기 전에도 자기가 얘기했을 때 전혀 그때 말 안 하다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제 와서 삐지고 이제 와서 하나고 그럼 되느냐. 사실은 그때도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기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타격이 GM하고 포드가 더 심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9,0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포드나 GM은 최소 10,000달러 정도를 손해를 보면서 차를 팔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한 번도 GM과 포드는 전기차에서 흑자로 전환된 적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경쟁자가 나가 떨어진다라면. 네. 그럼 결국은 나한테 이익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없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반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후원이라는 방식으로서는 자신이 앞으로 가야 될, 테슬라가 앞으로 가야 될 이 로봇택시의 규제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와 휴머노이드에 대한 규제를 풀 수 없다라는 판단을 분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정치적인 참여에서의 이른바 백도는 있을 수 없다. 네. 근데 이 창당 선언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사실 좀 흔들렸어요. 네, 많이 그래서 흔들렸죠. 박사님한테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어왔죠. 네. 네. 일론 머스크의 창당을 비롯한 정치 개입이 과연 지금 현재 기회일지 위기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에게는 기술 혁신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정치 리더십, 타협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정과 중재가 이젠 필요한 시기로 가는 것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죠. 머스크 제국 전체 밸류에이션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이번에 11월로 연기를 했죠. 아예 테슬라 주총 자체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성장의 모멘텀이 만들어놔야 주주총회를 하는 겁니다. 주주총회 연기하는 건 저는 너무나 잘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모멘텀이 앞으로 언제 있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죠. 이 부분이 일론 머스크의 창당과 관련돼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을 반전시켜주는 것에 여기 기여를 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록이죠. and then yield an answer. So that's welcome to the Grok 4 release here. This is the smartest AI in the world, and we're going to show you exactly how and why. The RKGI V2, it was like the only model in the last 3 months that breaks the 10% barrier. And in fact, it was so good that actually gets to 16%, well, 15.8% accuracy, 2x of the second place, that is the Cloud 4 Opus model. 그록이 이제 AI인데 그렇죠. 그걸 탑재한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네. 뉴스는 왜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X.AI도 지금 독립된 기업입니다. 네. 독립된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죠. 이 X.AI는 스페이스 X와 테슬라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X.AI에서도 AI를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사실은 자율주행 자체가 AI죠. 옵티머스를 움직이는데도 AI가 있죠. 물론 이건 FSD 기초에서 만드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도 AI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앞으로 AI와 로보틱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얘기했고 그런 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X.AI는 완전히 AI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AI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과의 인터페이스는 앞으로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로봇택시를 타면 여러분 뒷좌석에 있는 화면에다가 터치를 하잖아요. 네. 터치를 하거나 자신의 앱에서 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터페이스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어떡합니까? 서포트를 버튼을 클릭해야 돼요. 네. 그럼 저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막 문제점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AI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인터페이스에 그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챗GPT 요즘 보이스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AI는 멀티 모달리티라고 해가지고 보이스의 기능과 그다음에 눈의 기능을 하는 카메라 기능을 요즘 갖고 있어서 카메라로 세상을 비치면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불안해서 그록을 불러요. 그록을 부르면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록 자체도 이미 카메라의 정보를 통해서 하나는 자율주행을 하는 AI고 그록은 나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나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같이 판단해 주겠죠. 아 이건 정말 위급하니 내가 먼저 경찰에도 신고할게. 네. 저와 공감하면서 저의 편에 서서 상황 판단을 같이 해서
그거를 태스크, 업무, 그러니까 작업 지시로 옮겨줄 수 있는 이거를 기술을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합니다. 네. 스피치 투 태스크 기능을 가지면서 그록이 인간과 로보택시를 연결하는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천천히 도입된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 정도의 인터페이스는 하진 않아요. 즉 완전한 인터페이스를 한다는 것은 그록이 로보택시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스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좌회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쵸. 뭐 차량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아직 제어 기능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까지 발전하지 않아서 아마 그록 5 정도에서는 제어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또 먼 미래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록 3이 2월에 나왔고 그록 네. 4가 지금 7월에 나왔잖아요. 4, 5개월 텀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잘하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록 5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쯤 되면은 인터페이스로서 그록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나와서 꿈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차 끓여와 설거지. 뭐 이거 좀 나 들어오죠. 대신 뭘 좀 시킬 해줘. 수 있는. 시키려면 네, 알아들어야 될 네. 거 아니에요.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렇죠. 인터페이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네. 그록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공장에 먼저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네. 충전을 넌 해야 될 것 같으니 가서 충전하고 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충전 당한 것 같은데 빨리 와서 일 안 해? 열심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즉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중요한 인터페이스로 그록이 기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XAI와 테슬라는 합병의 수순을 밟을 거라고 봐요. 합병의 수순을 밟으려면 주주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합병을 한다면 왜 거기 또 X닷컴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주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거품 물면서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합병을 해도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돼서 제가 명령한 대로 로보택시를 조정하는 데에서 그록이 역할을 하게 될 때 아 이거는 정말 필요로 하구나. 네. 라고 합병에 찬성할 거고 합병하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록과 테슬라의 연관성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스페이스X에는 이미 그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록이 들어가서 스타링크의 고객하고의 흔히 말하는 콜센터 기능을 그록이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첨단 기술에서도 그록은 스페이스X하고도 연관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페이스X가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50억 달러를 지금 추가 투자를 X.AI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20억 달러를 스페이스X가 X.AI에게 투자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신비로운 기술의 세계를 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흠뻑 빠지게 돼서 저희 지금 다시 정치 얘기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일단 뭐 역시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가 큰 기업이야 뭐 이런 얘기 또 다시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 오너 리스크의 버튼을 좀 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의 모든 정책 발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머스크의 전개도 보면은 감정이 격해지면 자꾸 엑스닷컴을 켜가지고 거기다 뭘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많이 쓰죠. 이런 건 좀 자제해줬으면 네, 네, 좋겠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계속 걸고 있는데 앱스타인을 걸고 있는 거는 앱스타인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미성년 아동을 접대시킨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리스트가 있다. 즉 접대를 받은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명단이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자기는 봤다. 워싱턴에서 일할 때 네. 주장하는 네. 거고 이번에 FBI는 그런 리스트는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거기에 트럼프의 이름도 봤다라고 간접 치사함으로써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많이 가긴 많이 나갔죠. 했네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회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고 정상적인 정치적인 방위로 싸워야지 이런 식의 가능성은 있지만 음모론이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자극적인 아동 성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좀 쿨다운이 필요한 거고. I'm curious, why do you think your supporters in particular have been so interested in the Epstein I story don't and so understand. upset about how it's been handled? Why I do you don't think that is? understand it. Why they would be so interested. He's dead for a long time. Pretty boring stuff. It's sordid, but it's boring. And I don't understand why it keeps going.
I think really only pretty bad people, including fake news, want to keep something like that going. 항상 투표를 할 때는 내일을 꿈꾸게 하고 미래가 밝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할 수 있는 내일과 미래, 사람들이 내일이 기대되고 미래가 기대되게 만드는 것은 자율주행의 세계,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얼마나 이것이 달콤할 수 있는가. 지금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반드시 반값, 쉽게 얘기해서 반값 로보택시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네, 최근 또 머스크는 공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바다에서 또 잠을 자면서 뭐든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테슬라를 잘 살려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를 잘 살리는 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그 소식을 뉴스를 보고서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너바다에다가 테슬라가 LFP 배터리 공장을 거의 완공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서프라이징입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예측도 못했던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며 무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다 예측은 했었지만,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관세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하고 있었고 몰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내에서부터 이건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완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월부터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LFP 배터리, 이것이 테슬라에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메가팩이죠.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곳을 기가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상하이에서도 메가팩토리가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1분기 때. 미국에 있는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생산 설비를 2배로 증가시켰어요. 정말로 메가팩이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잘 팔립니다. 여기 또 AI가 또 결합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메가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력발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메가팩 같은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 앞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메가팩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3원 개를 못 씁니다. 100% LFP 배터리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LFP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것의 그로스 마진이 어떻게 되냐면 29%에서 32%예요. 근데 만약에 메가팩에다가 25%의 관세를 매겨버리면 이거는 그냥 본전치기 하는 네네. 수준의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상하이에서 만드는 거야 뭐 관세를 매기지 않을 테니까 그거 알아서 유럽이나 호주나 아시아로 수출하면 되는 거고 중국으로 수출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건 미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대부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세 25% 있는 건 테슬라의 사업에 치명적인 거죠. 네. 그런데 LFP 배터리를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광물이 리튬이잖아요. 네. 올해 1분기 때 또 리튬 정제소가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테슬라는 리튬 정제소를 가지고 있어요. 리튬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도 생산되고 칠레라든지 남미에서 생산되지만, 리튬이 정제되는 곳의 전 세계 90%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 생산된 곳에서 다 중국으로 배가 갑니다. 네. 여기에서 정제, 리파이너리, 정제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다 테슬라가 정제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석을 사갖고 와서 정제하는, 여기는 중국의 공급망이 전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LFP 배터리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가 만든 겁니다. 자,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CATL에 공장 설비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조금의 변형만을 시키면서 그대로 그 공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빠르면 9월 달부터 여기서 LFP 배터리가 생산됩니다. 자, 그럼 이 배터리 어디다 이렇게 메가팩에다 집어넣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끊임없이 테슬라가 30%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죠. 이 돈이 있어야 AI에 투자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CFO가 뭐라 그랬냐면 올해 상반기 내로 중저가 차량을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취소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연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연기된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 중저가 차량에는 3원계 배터리를 일 수가 없어요. 그 LFP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요? 네.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차량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네. 중저가 차량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LFP 배터리를 내야 되는데 중국산 수입을 해서 이면은 또 관세가 붙을 거기 때문에 가격이 3원계를 넣는 게 더 저렴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직접 본인들이 LFP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 이제야 마침내 중저가 차량이 나올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9월 말까지는 안 내죠. 왜냐하면 9월 말까지는 7,500달러를 받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뭐 사고 싶었던 사람들도 다 땡겨서 살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7,500달러 보조금이 정부에서 없어지면 정부에서 그래서. 네. 준다는데 무조건 9월 말까지 다 살 겁니다. 그러면 9월 말쯤에 신차를 내보내면서 자 예약 판매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예약하시는 분 1월 1일부터는 7,500달러가 안 주더라도 약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더 저렴한 기능 좋은 모델 Y의 새로운 중저가 버전을 여러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은 이 중저가 차량으로 판매를 촉진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없이도 차량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이 부분의 공장을 중국에서도 생산해서 또는 독일에서도 생산해서 특히 중저가 차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 포르투갈 이런 시장을 공략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모델 Y나 모델 3는 아직까지는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저가 모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모델 Y가 대단히 많이 팔리는 수입차 중에서 1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중저가 차량까지 온다면 소비자들은 가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 유럽에서 요즘 테슬라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그것도- 전략으로 조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에는 이 중저가 차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여기다 사이버캡까지 나온다라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 We started the production of the lower cost model as planned in first half of 25. However, given our focus on building and delivering as many vehicles as possible in the US before the EV credit expires, and the additional complexity of ramping a new product, the ramp will happen next quarter, slower than initially expected.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LFP 배터리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배터리가 생산되는 것이 테슬라가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일종의 카탈리자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로보택시 외에도 네. 이런 것이 이번 하반기에 테슬라 주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봐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하반기에 테슬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네, LFP 배터리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앞으로 그 소식만 열심히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실제로 이 머스크는 로보택시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록4도 출시를 해서 이 기술 드라이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뭐 이 정도의 그런 추진력으로 간다면 크게 위협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최대한 길이로 이렇게 보시면 뭐 10년, 20년 정말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정말 많이 하는 주식이에요.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고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은 심리전이잖아요. 이 심리전에 이런 외부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충격은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복수의 화신이고 정말 맞아요. 뭐 남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하는 거 보세요. 아,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일론 머스크가 뭔 얘기해도 그냥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테슬라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정당합니다. 이 불안감이 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테슬라 스스로가 외생 변수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폭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서 아웃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또 정신 승리하시면서 바이 더 딥 외치시면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서 저가 맞아요. 매수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고 또는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하시는 분 저는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정치는 생물이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것처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치적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 오늘 화해했다가도 돌아서 집에 가는 순간 갑자기 본인이 뭐 트루 소설에다가 머스크 죽여야 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필 정말 시대에 난 사람 두 사람이 붙은 네 그렇기 그런 때문에 상황이에요. 그거 나오면 또 그렇죠? 언론에서 대서특필 할 거고 네. 그러면 또 주가가 출렁일 거고. 또 투자자들 잠 못 주무시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은 이익을 보실 때 매도를 하시고 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다른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저는 건강한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심리적인 불안이 육체적 건강도 해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롱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롱으로 그럼 몇 년도까지 롱가? 최소한 3년 이상의 롱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파고를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실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3년 안 동안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테슬라 주가는 투자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상을 네.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출렁거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보고 정치 있습니다. 이슈까지 들어오니까 더 심해지겠죠? 네. 예, 요즘 테슬라를 뭐 하다못해 정치 관련주로 분류하는 네, 네, 테마주로 그런 보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자, 사실 기업과 정치의 충돌은 미국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치 이 두 권력의 접점이 어디까지가 시너지고 또 어디서부터 리스크인지 뭐 이런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분들이 이제 정치와 경제 충돌은 이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군부 독재 시절에 하루아침에 기업이 사라지고 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 정말 트럼프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면서 정말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 같지만 분명히 법이 존재하고 지금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삼권이 분리된 국가라는 것 분명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친 독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앞으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고 우주의 미래를 열고 휴머노이드라는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하고 독립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극단적으로 너무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 없지만 타다금지법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번 로보택시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어떤 정치인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로보택시를 지지해야 아, 로보택시를 지지하는 것이 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국회의원들이 로보택시를 도입을 해주는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한국만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국가들은 플러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 산업도 보호해야 돼요. 네. 조기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승인하거나 FSD를 승인하면 독일 자동차 회사들 망합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 망하고 이탈리아 망해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지금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거고 이 저항을 참다가 견디다 못한 네덜란드하고 체코가 우리는 그러면 내년에 따로 도입할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국 산업에서 보호할 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만약에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FSD가. 그리고 테슬라 탄 사람들은 출근할 때 졸면서 가고 막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막 바디 프렌즈랑 협력해가지고 의자를 바디 프렌즈로 바꿔가지고 어머, 마사지 받으면서 그런 퇴근하고. 시대가 진짜 그러면 오는 거죠. 현대 기아차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현대 기아차에서도 그런 차 만들면 되는 근데 만약에 기술 차이가 나서 못 만든다면 그러면 자국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정치권에서는 현대기아차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준비됐나요? 그래서 준비됐어요 할 때까지는 최대한 미루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이것도 자 정치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확장은 지금까지는 기술 리더십만 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혁신의 리더십. 네. 하지만 이제는 정치의 리더십도 중재의 리더십, 타협의 리더십도 분명하게 일론 머스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테슬라 주주들 마음이 참 복잡하고 이런 정치 관련주로 분류될 만큼 굉장히 불안한 그런 주가 흐름 속에서 이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 테슬라를 놓지 못한 사람들은 이 머스크와 미래를 또 함께 내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께 좀 더 냉정한 기준을 전해주신다면 냉정한 어떤 게 기준은 있을까요? 펀다멘탈입니다. 그러니까 펀다멘탈에 보다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노이즈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일론 머스크 기사만 다르면 클릭이 무한대로 나오는데 What are you planning to talk to House Republicans about? 전 세계 언론사 방송사가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기사화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보니까요.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인싸 중에 인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무엇이 나도 다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걷어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것이 평균 보면 일주일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등이 나타나거나 어떤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펀다멘탈이에요. 테슬라의 펀다멘탈은 자동차도 적절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차량이 얼마나 성공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다음에 나올 것이 FSD 비감독이에요. FSD 비감독도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정말 일론 머스크가 약속하는 에어비앤비와 같이 내 차 보러 너 내가 출근하는 동안 내가 집에서 잠자는 동안 돈 벌어 와.
이렇게 시킬 수도 있겠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차량이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서울 1,000만 인구가 다 1,000만 대의 테슬라를 사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업이 되겠습니까? 훨씬 더 안 되고 뭐 교통 지옥 일어나고 이거는 또 규제의 문제라는 거고 분명히 제한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테슬라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좀 너무 먼 미래 네, 같긴 해요. 당장 네. 중저가 차량이 얼마나 성공하는가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캡 로보택시 전용 차원에서 도시가 확장되는 거 중요해요. 데나웨이브스 같은 이 테슬라의 긍정적인 건 내년에 25개에서 50개 도시가 될 거다 그러는데요. 저는 도시 확장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개별 도시에서 지금 지오 펜싱이라고 해서 울타리를 쳐서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하는데 이 지역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오스틴 일반 시민들 거기 인플루언서만 태우고 그게 무슨 시장이 증명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안전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한단 말이에요. 서울로 치면 강남 지역 일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로 못 가는 택시를 동네 언저리에서만 타는 걸 누가 타겠어요. 그런데 지금 확장을 그 중심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오스틴이 대단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오스틴 전역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뉴스에서 챙겨봐야 되는 것은 오스틴에 있는 우버의 인간 운전자들이 우버를 그만두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버가 지금 오스틴에서 3,000대가 다닙니다. 그럼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3,000대 다닌다고 해서 우버가 망하는 게 아니라 1,000대만 다니게 해도 그리고 이게 반가격이라서 소비자들이 그리로 몰려가면요. 네. 기존 우버 드라이버가 하루에 8시간 일해도 원래 일하던 소득의 반밖에 못 받을 거예요. 그럼 우버가 뭐 떼돈을 버는 사업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야겠죠. 또는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든.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테슬라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것이 펀더멘탈과 관련된 뉴스라는 거예요. 네. 오스틴에서 우버가 어떻게 조금씩 또는 빠르게 몰락하는가. 이 뉴스를 꼭 챙겨보셔야 된다는 저희가 거고. 또 그걸 기원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테슬라를 사회적인 바라보다 조정을 하는 보니, 것은 네.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고 시장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테슬라가 기부금도 전 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들이 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부금도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개인 생각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아하, 테슬라가 한 도시에서 우버를 정리하는구나. 네. 그러면 다른 도시가 허가될 때마다 뭡니까? 우버가 다 정리되겠구나. 그러면 우버가 정리되면 우버의 매출을 테슬라가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의 AI 매출은 도시별로 이 정도 규모로 매년 생기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계산하기 쉽습니까? 어머 이것이 캐나다까지 확장되고 서울에 확장되고 도쿄에 확장된다? 그러면 전자계산기만 누르면 테슬라의 AI 매출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주가는 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실제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주가를 대단히 높게 끌어올리는 펀더멘탈과 멀티플의 공동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펀더멘털적인 이 부분도 여러분 꼭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스크의 새로운 도전은 늘 한계를 넘나들며 기존의 질서를 바꿔왔는데요. 이번 정치 선언은 미래를 바꿀 승부수가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설계한 리스크가 될까요? 정치 그림자 드리운 머스크 왕국, 기회일까 위기일까에 대한 이야기, 이 머스크 제국에 던져진 수많은 물음표들을 날카롭고 신박한 통찰로 풀어주신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